여러분,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과일이 사실은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 평생을 지켜온 상식이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간, 당뇨, 심장질환 진단을 받는 이유,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과일 속에 숨어 있던 달콤한 함정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폭발시키고 신장을 혹사시키고 심지어 수명을 갉아먹는 과일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일들이 대부분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이, 더 자주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반대로 꼭 챙겨야 할 보약 같은 과일 3가지, 그리고 일주일 실천표까지 여러분의 식탁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단번에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보약 과일은 제가 아끼던 비장의 무기와도 같아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단순합니다. 오늘도 무심코 드시던 그 과일로 병을 키우실 건지, 아니면 올바른 과일로 건강한 10년, 20년을 더 누리실 건지, 당신의 식탁,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과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상큼하다, 비타민 덩어리다, 자연이 준 최고의 약이다.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젊을 때와 지금은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30대, 40대에는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신장을 거르는 능력, 그리고 간의 해독 능력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과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은 매년 떨어지고 신장의 여과율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거기에 평생 관리해 온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약물 복용까지 겹치면서 과일 속 성분들이 약이 아닌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고마운 영양소였던 칼륨이 신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심장을 멋대로 뛰게 하는 시한폭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달콤한 과일 속 과당은 예전엔 단순한 에너지원이었지만 지금은 간에 그대로 지방으로 쌓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만들고 나아가 당뇨와 혈관 질환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일은 선하지 않다. 상황 따라 달라진다. 젊을 때는 친구였던 과일이 60대 이후에는 건강을 무너뜨리는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건 이제부터 내 몸에 맞는 과일만 선택해서 보약처럼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독이 되고 어떤 과일이 약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아마도 우리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과일일 겁니다. 아침 대용으로, 출출할 때 간식으로, 혹은 변비에 좋다 해서 챙겨 드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에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들수록 바나나가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위염, 칼륨 폭탄.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게 큰 장점이었죠.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춰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들어온 칼륨을 다 걸러내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과다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이 멋대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며 두정맥, 심하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두 번째, 위험, 혈당 급상승. 바나나는 당분이 압축된 과일입니다.
달콤한 맛의 정체는 바로 당분 폭탄인 거죠.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단 한 개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피곤함, 어지럼증, 심지어 손발 떨림까지 나타날 수 있고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그렇다고 바나나를 평생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양 조절. 한 번에 한 개가 아니라 반 개만. 단독 섭취 금지. 바나나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시간 선택. 공복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직후에 디저트처럼 곁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바나나는 젊었을 때는 친구였지만 60 이후에는 칼륨, 폭탄이자 혈당 스파이크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반, 개만, 그리고 곁들이기로 바꾸면 위험은 줄이고 장점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는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새콤달콤한 맛에 손이 멈추질 않죠. 특히 여름철, 간식이나 간단한 디저트로 많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은 알맹이 속에 60대 이후 우리 몸을 직접 공격하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함정. 당 밀도 폭탄. 포도는 겉보기엔 과즙이 많아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포도당과 과당이 농축된 덩어리입니다. 한 송이만 먹어도 밥 한 공기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젊을 때는 혈당 조절 능력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 당분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 요산 찌꺼기. 포도는 당분을 빠르게 태우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남깁니다. 요산은 관절에 쌓여서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만드는 통풍의 직접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을 고기나 술 탓이라고만 아시는데 사실 과일 중에서는 포도와 과즙이 큰 주범입니다. 특히 당분이 잔뜩 농축된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작은 알맹이 안에 당과 요산 전구물질이 꽉 눌려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함정. 멈추기 어려운 달콤함. 포도는 한두 알만 드시려고 해도 결국 송이째 다 먹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그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오르고 요산이 쌓이고 관절이 붓는 고통까지 이어집니다. 즉, 과일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안과 실천법. 그렇다고 단맛, 욕구를 억지로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건포도 대신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과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양 조절 습관. 포도를 꼭 드신다면 한 송이가 아니라 5알, 10알 정도로 숫자, 제한을 두고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치솟습니다. 식이 균형. 단맛이 당길 때는 포도 대신 사과 4분의 1쪽, 키위 반개처럼 당분이 덜한 과일로 대체해보세요. 입은 달래고 몸은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포도와 건포도는 달콤한 유혹이자 통풍과 혈당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베리류 같은 안전한 과일로 바꾸면 같은 과일 간식이 오히려 약이 되는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시원한 수박 한 조각, 혹은 아침마다 갈아 마시는 과일 주스. 보기엔 그보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없죠. 하지만 이 안에는 술보다 더 교묘하게 간을 망가뜨리고 식욕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프럭토스의 배신. 수박을 비롯한 단맛 강한 과일에는 과당, 즉 프럭토스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는 쓰지 않고 오직 간에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밥이나 빵의 포도당은 온몸의 근육이 연료로 쓰지만 과당은 바로 간으로 직행해서
지방으로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혈관 속엔 지방이 돌며 동맥경화의 불씨가 됩니다. 두 번째 함정, 포만감 스위치 고장. 또 하나, 과당은 뇌의 포만감 신호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수박이나 과일 주스를 마시면 그 신호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부르지 않네 하고 계속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특히 수박은 시원하고 달아서 순식간에 반 통을 먹어치우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혈당 폭탄이 되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함정, 과일 주스의 달콤한 덧. 많은 분들이 주스로 갈아 먹으면 더 건강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스가 되면 섬유질은 다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는 수고는 줄어들고 단맛은 더 진해져서 포만감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주스 한 잔을 마시면 포도, 사과, 수박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몸은 그만큼의 당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체중 관리 중인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수박이나 주스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통째로 또는 소량만, 주스 대신 씹는 형태로 작은 조각만. 씹을수록 포만감이 훨씬 커집니다. 곁들임 전략. 수박을 드시고 싶다면 단독으로 드시지 말고 치즈나 견과류처럼 단백질,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여름철 간식이라도 일주일에 1, 2회, 소량 정도로만. 매일 드시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주스 금지, 스무디 선택. 꼭 갈아 드시려면 물만 넣고 통째로 갈아 섬유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스무디를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수박과 과일 주스는 시원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숨어있는 당 함정입니다. 먹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술보다 교묘하게 간과 혈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으로 조금만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신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름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몽은 다이어트에 좋고 혈당도 잡아주고 상큼해서 아침 대용으로 최고다. 겉보기엔 참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60대 이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몽이 비타민 덩어리 과일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몽이 약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원래는 약을 먹으면 일정 시간 안에 몸에서 대사되어 적절한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몽이 이 과정을 막아 버리니 약의 효과가 2배, 3배로 과장되어 혈액 속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확 떨어져 쓰러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먹으면 간 손상, 근육 파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과 만나면 저혈당 쇼크 위험이 커집니다. 즉, 자몽은 몸에 좋은 과일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시니어에겐 약의 효능을 왜곡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잔의 주스로도 충분하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자몽 반 개 혹은 주스 한 잔만으로도 효소 억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 몇 시간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수문의 시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자몽이 내일 복용하는 약의 대사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큼한 과일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뭘 선택해야 할까요? 오렌지. 자몽의 위험. 성분은 없고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 제공. 귤과 한라봉. 달콤하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아 비교적 안전. 레몬. 요리에 곁들이거나 물에 타 마시면 상큼함은 살리고 부담은 줄일 수 있음. 결론은 간단합니다. 약을 드시는 60대 이상 시니어라면 자몽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큼한 맛은 오렌지, 귤, 레몬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몽의 한 조각이 수십 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일은 당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대부분 과일에는 당분이 제법 들어 있어 60세 이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인데도 안전한 이유는 뭘까요? 아보카도는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은 100g당 10g 안팎의 당을 가지고 있는데 아보카도는 100g당 당분이 1, 2g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드문 과일입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은 흔히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데 끈적한 피를 맑게 하고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한마디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아주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죠. 혈관 청소기 같은 역할.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에는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은 이 찌꺼기를 녹여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어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폭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아보카도는 기름진 맛이 있어서 그냥 먹기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알면 손쉽게 드실 수 있어요. 샐러드,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와 섞어 레몬즙, 올리브유를 뿌리면 신선한 한 끼. 식사 대용. 통곡방 위에 아보카도를 으깨 올리고 삶은 달걀 반 개만 얹어도 훌륭한 아침. 간식. 소금 살짝, 후추 톡톡 뿌려 드시면 버터보다 고소하면서도 속은 훨씬 편합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인데도 혈당 걱정 없는 드문 선택지입니다. 노년기에 늘어나는 혈압, 혈관 문제, 당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과일이죠. 여러분, 내일 장을 보실 때 과일 코너에서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작은 선택이지만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몸이 조금 불편한 건 참고 살 수 있지만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까먹는 순간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라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여기 뇌를 깨우고 기억을 지켜주는 강력한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속 진한 보라색은 그냥 색깔이 아닙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 덕분이죠. 이 성분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뇌 속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년 이상 늦춰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나이라도 뇌 나이가 젊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쉽게 말하면 녹슨 철처럼 뇌도 산화로 손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천연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단순히 깜빡깜빡을 줄여줄 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냉동은 영양이 다 파괴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바로 냉동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이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히려 오래 보관된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더 신선한 성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 블루베리를 그냥 한 줌 집어 드셔도 좋지만 몇 가지 조합을 알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요거트와 함께 단백질이 흡수를 돕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오메가3와 만나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 공복, 식사 전에 드시면 흡수가 빠르고 단맛 덕분에 과자, 빵 같은 군것질 욕구도 줄어듭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베리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인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줄이는 강력한 보라빛 동반자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주세요. 눈 건강은 물론 뇌까지 젊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만 되면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쉽게 이겨내던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몸이 크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한 알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의 2배 이상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백혈구, 즉 면역군대를 무장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 싸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일 키위 한두 알만 챙겨도 겨울철 잦은 감기나 계절성 독감에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점은 키위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3배까지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빈혈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키위를 견과류나 살코기, 시금치 같은 철분 식품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는 꼭 속살만 드시는데요. 사실 껍질에 섬유질이 2배나 더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고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막아줍니다. 물론 털이 거슬려 삼키기 힘든 분들은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숟가락으로 파내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혹은 껍질째 드시고 싶으시다면 깨끗이 세척한 뒤 슬라이스해서 샐러드에 올리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먹을까? 키위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드시는 게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유는 키위가 숙면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쉬면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뒤척이거나 자주 깨시는 분들이라면 저녁 식후 키위 한 알을 습관으로 삼아보세요. 키위는 단순히 상큼한 과일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면역력 강화, 철분 흡수, 장 건강, 숙면 도움까지 동시에 챙겨주는 녹색 보약입니다. 내일 저녁 식탁에는 꼭 키위 한 알을 올려주세요. 작은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을 훨씬 가볍고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해보는 것이죠. 오늘부터 딱 7일만 제가 드리는 과일 리셋 챌린지를 따라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7일 리셋 플랜. 첫째 날,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만 드세요. 포만감이 다릅니다. 둘째 날, 아침에 베리와 요거트 조합. 뇌가 맑아집니다. 셋째 날, 바나나는 반 개만, 꼭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 예방. 넷째 날, 포도는 알 10개까지만. 한 송이 뚝딱은 이제 그만. 다섯째 날, 키위 1개, 껍질째 도전. 껍질이 섬유질의 보물창고입니다. 여섯째 날, 점심엔 아보카도 반 개와 잎채소.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일곱째 날, 일주일 동안 가장 잘 맞았던 조합을 기록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직후 댓글에 나는 땡땡 과일로 시작 하고 한 줄 선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직접 체감한 변화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내일의 혈관, 눈, 관절을 바꿉니다. 이번 한 주 과일 리셋으로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꼭 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청춘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